벗으셔도 됩니다. 네. 다시 찍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분이십니다. 나라 살리기, 경제 살리기의 선두주자이신 우리 미래통합당 김종인 통합선거대책위원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 수원 전체 선거에 통합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용서 전 수원시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현태 전 국회의원 이쪽 오시죠. 신현태 전 국회의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님들 1분 스피치를 좀 하셔야 된다는데. 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는. 아니, 먼저 하시라고요. 예. 후보님들 먼저 하시죠. 네, 우리 먼저 1분 스피치입니다. 환영하시는 말씀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이신 정미경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미경입니다. 우리 수원에는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수원의 갑을 병정부 모두 민주당이 당선됐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한 분도 배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은 시장도 민주당,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오늘 김종인 우리 존경하는 본부장님이 이제 이 선거의 총사령탑이 되셔서 이 선거를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이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고, 그 앞에서 우리 김종인 본부장님 깃발을 들고 나가 주십시오. 우리 모두 가겠습니다. 화이팅! 다음으로 우리 김용남 후보이십니다. 네, 들고 가겠습니다. 예, 수원병의 김용남 후보입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건 의료상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가 중증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욱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오랜 경험과 또 깊은 경제적 지식을 갖고 계신 김종인 위원장께서 우리 미래통합당을 이끌어 주시면서 대한민국의 중증 기저질환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고 또 국민들께 경제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미래통합당의 선택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짜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선 미래통합당의 압승을 이끌어 주실 것을 많은 당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 말씀이신데 우리 방송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직접 선거 방송을 지금 시작을 하고 나오는 방송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이걸 잠깐 경청을 하신 다음에 시청을 하신 다음에 두 분 말씀 듣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여기 계획위원장님께서 자리에 좀 잠시 앉으시겠습니다. 저기 상국에 여기 이거 좀 TV 관계한 빨리 좀 와보세요. 16분을 정도 짧으니까 이번 여기 텔레비전 이거 좀 틀어주세요. 오늘 이 방송은 김종은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처음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TV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상국이 좀 보고 좀 와보라 그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냥 지상파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TV만. 있어. 확인을 했다고 하죠. USB를 갖고 오신다. 아니요, 안 되는데요. 그래서 노트북을 설치해. USB로 준비한다고 준비를 해놓은 거라 노트북 대놓고 했었는데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와서 서 팀장님 빨리 좀 오라 그래요. 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랍니다. 네, 그냥 진행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USB로 전달을 받아가지고 준비됐다가 방송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우리 홍종기 후보님 인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저항국 국회의원 후보 홍종기입니다. 우리 영통구는 젊은 인재들 그리고 광교 신도시 많은 기업들 특히 글로벌 기업도 소재하고 있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지역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6년간 우리 당이 한 번도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좌파 세력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런 곳입니다. 그런 16년간 영통구는 전혀 발전이 없었고 기업이나 청년들 그리고 수많은 근간 시설들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전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김종인 선대위원장님의 지지와 지위를 받아서 이번에는 기필코 좌파 세력들로부터 저희 영통구를 다시 우리 당이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영통구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도시로 영이 통하는 그런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 분들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후에 박재순 후보입니다. 네, 무예 박재순 후보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달라고 또 자유를 지켜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종인 선대 본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고 우리 수원시를 살려주고 우리 경기도를 살려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시민이 있기에 우리 힘이 있습니다. 수원시민 이번에 꼭 뭉쳐서 5개 구를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라 살리기, 경제 살리기 선두주자이십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김종인 통합선대위원장님의 격려사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수원에 5개 선거구가 있습니다만 지금 미래통합당에 한 석도 좀 갖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는 이 4월 15일 이 총선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을 다 검토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가 시행한 정책지고 어느 하나 제대로 성과를 거둔 게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뭐 외교 안보니 이런 건 떠나서 제일 제가 중요시 여기는 국민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시작이 우리 경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인식도 없이 막연하게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을 핀 결과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경제 실정을 여실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는데 이걸로 말씀하시고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마스크 바라내고 고위 공무원들이 마스크 공장 교차를 정도로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당장 신용노동이나 각 지점에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긴급 지원 대책을 한다는데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자영업자들 대출 창구에 줄 수도 없습니다. 잠시 남한테 강하게 맡기고 대출 받겠다고 줄 서 있다가 대출은커녕 상당 예약 날짜도 못 잡고 그냥 돌아가는 영세 자영업자들 만나보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만기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이고 연말까지 50조가 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줘야 합니다. 1천조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기 바랍니다. 여행업, 항공업은 국내의 사람의 이동 수치에 직접 연동된 그런 업종이어서 가장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상징인 미국에서 왜 수천억 달러를 항공업계에 긴급 지원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반기든 연말이든 코로나 사태는 진정될 것이고 각 나라는 치열한 경제 회복의 경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회생을 준비한 나라가 머지않아 펼쳐질 재난극복 국제경쟁에서 이깁니다. 정신 차리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재난의 와중에도 심판의 순간은 왔고 내일이면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투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을 때 저들은 뒤에서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동원해 투표합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4월 15일 이후 세상은 정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간 겪은 일을 또 한 번 겪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상한 법무장관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게 오래전 일처럼 느껴집니다. 재작년 지방선거 때 저들이 울산에서 벌였던 일은 한참 된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뉴스가 그걸 다루고 정부는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선거 때가 되면 국민은 반드시 지난 일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사회의 근본을 무너뜨렸습니다. 엉터리 법무장관 비호하느라 여념없던 사람들은 그 경력을 간판으로 당을 만들거나 여기저기 출마했습니다. 심지어 울산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까지 우르르 출마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이번 총선을 국민의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약속한 일은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국가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6월 개원국회 개시 1개월 내로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미래통합당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기득권에 안주하고 부자들을 편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거 압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 감히 들립니다. 평생을 경제민주화 주장해온 제가 책임지고 포용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같은 재난 상황이 되면 약자는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일자리가 알바 시간이 줄어서 손에 쥐는 돈으로 생활이 안 됩니다. 손님 끊긴 텅 빈 매장에 앉아있는 것은 종업원에게나 주인에게나 괴로운 일입니다. 모두가 약자가 되는 형편입니다. 통합당은 재난을 겪으며 더 어려워진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품고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일 수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민망하기 그지없는 괴이한 일이 소위 N번방 사건입니다. 어찌하다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런 소녀들이 그런 일을 장기간 겪었는지 원인을 살펴보고 대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에 앞서 저는 우선 그런 방에 돈 내고 입장해서 범죄에 동참한 사람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사한 범죄 행위를 모두 찾아내고 범죄를 도우거나 다름없는 사람들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같은 반사회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도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지난 3년간의 현 정부의 모든 실정을 갖다가 엄중히 심판하는 날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국민의 일상의 삶입니다. 삶이 너무나 핍박해졌습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이념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펴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신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업종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핍박해졌습니다. 이들의 삶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가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들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분들의 삶이 거의 밑바닥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 우리가 이제 보면은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실을 볼 때 또다시 이러한 나라가 됐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희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이번 4월 15일 총선에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유권자의 수준이 어느 나라의 유권자의 수준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날 이 발달한 IT 산업으로 인해서 유권자 하나하나가 엄청난 정보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가식으로 선전을 하고 정부가 아무리 자기네 잘못을 숨기려고 해도 현명하신 유권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지난 3년간의 이 정부의 실정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극복하고 나면은 이제는 경제 코로나가 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밀려오는 경제 코로나를 지금 현재 3년 동안에 이루어놓은 경제정책의 성과를 놓고 봤을 적에 과연 이 정부가 그와 같은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명확하게 말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부가 무엇보다도 국가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체면이라도 차려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 체면을 차리지도 못하는 아주 염치를 모르는 그러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어떠한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해서도 스스로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부를 가리켜서 삼무정권이라고 합니다. 무능하고 무치하고 무법적인 이 삼무정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명하신 유권자들에 대해서 이 점을 분명히 하시고 4월 15일 날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저는 유권자들에게도 또 아홉고 요구를 드립니다. 우리 유권자가 각성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셔야 되고 투표장에 나가서 냉정한 머리를 가지고 투표를 하십시오. 나중에 후회에 소용이 없습니다. 정치에서 후회라고 하는 것은 좀 아주 미련한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이 총선을 맞이해서 오늘 여기 수원에 와서 사실 제가 4년 전에도 여기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혀 반대 방향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참 어렵다고 하는 선거를 지금 3번째 제가 체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2012년, 2016년을 경험해왔습니다. 최근에 내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니까 상당히 미래통합당이 어려울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19대 선거 때도 굉장히 어렵다고 했지만 그때도 과반수를 확보를 했고 16대 선거에서는 80석도 못한다고 하는 정당을 데리고서 제1당을 갖다 만든 경험도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틀림없이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적에 현명한 유권자들께서 반드시 그러한 결정을 내려주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수원에서 출마하신 5분의 후보자들께서 남은 2주 동안에 참 열심히 선거를 하시면은 결국은 승리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거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게 형성되고 있는 여론의 심판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형성되는 여론의 심판은 반드시 지난 3년의 이 정부의 업적을 갖다가 냉엄하게 심판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여론이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틀림없이 미래통합당한테 과반수 의석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잘 협력하셔서 이곳 수원에서 출마하신 미래통합당의 5후보를 다 당선을 시켜줘가지고 다음 오는 21대 국회에서 강력한 국회의 힘으로 다시는 엉뚱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행정부를 견제해야만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전폭적으로 해주시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김종인 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세라모니 한번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이거만 줄까요? 네. 미래통합당 필승! 네, 그러시고 됐습니다. 한 분씩만 좀 봐. 네, 한 분씩. 이번에 한 분씩만. 네, 잠깐만요. 한 분씩. 자, 다시 한번 파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미래통합당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거 할까요? 2번으로. 네. 네, 다시 한번 하시죠. 김영남 의원님. 이번에는 2번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번. 네, 이번에는 2번. 네, 오늘 박재수 2번 한번 하세요. 네. 이번에는 2번. 네, 홍종기 후보님. 네. 그렇죠. 네. 2번 하겠습니다. 지금 저 다 같이 한번 2번 네, 2번. 네, 다 같이 한번. 네. 이번에는 2번. 2번에 2번. 네, 지금 기자분들께서 잠깐 질문이 좀 있다고 해서 받으시겠습니까? 네, 질문이 있으신 분 기자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있으면 어때요? 네. 수원이 경기도에서는 정치 1번지로 이야기를 듣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성공을 하셔야 이 전체 선거판에서 강세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원이 정치 1번지니까 수원의 유권자의 수준이 제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권자의 수준이 높으면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을 명확하게 할 거면 당연히 그냥 심판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아까 네 N번방 이제 뭐야? N번방에서 원벌이 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황교안 대표께서 호기심에 이제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처벌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흥미로 인해서 그 단톡방 N번방에 들어간 사람에 한해서는 좀 처벌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우리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 이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휘고하를 망단하고 명단을 공개하고 일벌백계로다가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네, 한 분만 더,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 뒤에 손 들어주신 기자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기도에서 총 몇 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몇 번은 가급적이면 많은 의석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다 되면 제일 좋겠죠, 뭐. 잠깐 저기 59석? 오셨는데 잠깐 들어가서 후보더라고요. 저 안에. 네, 안에. 예. 잠깐만, 이 안에 있습니다. 어른 소리